영화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3단계로 진행이 되어요. 첫째가 감상, 둘째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 마지막으로 활동 공유하기입니다. 상상을 해야 하는 질문, 정답이 없는 질문, 그리고 꼬리를 물고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만들려고 해요. 활동을 소개할 때 이건 가정이야, 상상해보자 라면서 아이들에게 물어요. 아이들이 쓰는 글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아이들의 변화도 느껴요. 삐뚤빼뚤하던 글씨체가 조금 차분해지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내용으로 대충 쓰던 아이가 활동지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를 고르자면 소설책을 읽고 줄거리를 정리해서 써보는 연습을 추천하고 싶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 감정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것은 영화 인문학 수업이고요. 그 8회차여서 매주 한 편씩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속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아이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인공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적어보고 발표하는 참여 수업에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이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많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어도 좋으니까 자기 생각을 좀 만들어보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영화나 책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되게 즐겁고 평소에 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글도 쓰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청소년 인문교실 수업은 기존의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던 수업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깊이 있는 질문과 성찰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인문학을 보다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구성된 연속적인 과정으로 운영되어 8회차 수료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문학 작품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기왕 읽는다면 뭐 작가나 또 화가, 역사가의 좀 다른 시선에서 작품을 다층적으로 좀 보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작품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뭐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썼던 그 작가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었고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타인들의 삶은 또 나와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고전에 대해 그냥 지나쳐오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니까 다시 한 번쯤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작가나 역사가, 화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들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책에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데미안 수업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진짜 나를 그리는 활동에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몰랐던 생각들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연극치료사인데 연극치료를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질문을 연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더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아가고 놀이와 상상을 통해 스스로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타인과 함께 연극적으로 나누면서 인문학을 배워가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욕구를 언어 그리고 몸으로 표현해보고 친구들 이야기에 경청을 하면서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을 안고 있구나. 이런 공감적 체험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마냥 딱딱한 것은 아니구나. 인문학은 나와 주변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씩 앞에 나가 발표한 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코멘터리도 너무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어서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에 저도 덩달아 울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가 요즘 왜 그러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해소된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다소 낯설고 어려운 분야인 인문학을 연극, 영화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색깔을 통해 역사, 문화, 사회까지 연결된 힘을 탐구하면서 아이들은 단편적인 세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창의적인 사고와 타인에 대한 이해, 삶의 다양한 의미를 성찰하는 힘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색깔을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그냥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배우면 색을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을 거로 생각해 추천하고 싶습니다. 체르노빌, 흑사병, 천연두 등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대응했던 방법에는 격리와 차별의 역사도 있지만 타인을 돕는 이타심도 함께 했고요.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고통의 역사를 돌아보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재난을 어떻게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사건은 흑사병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큰 질병에 맞서 싸우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남았는지 알게 되어서 신기했어요. 저는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겁을 내거나 차별하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학생들이 수업 전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하려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잘 표현하지 않던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거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현존하는 직업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직업들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직업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또 동시에 사라진 직업을 통해서 사회와 시대의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 유튜버나 연예인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로봇공학자나 재활용 코디네이터 같은 직업도 멋지다고 느꼈어요. 그냥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됐어요. 이번에는 직업에 대해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같은 주제로 수업을 듣고 싶어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거든요. 미래 직업을 인문학적 질문과 연결한 프로그램이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면서도 동시에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훨씬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청소년 인문교실 화이팅! 청소년 인문교실 화이팅!